네, 안녕하세요. 비욘디 시청자 여러분. 네, 저는 참포도나무병원 심장내과 박중일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굉장히 재밌을 것 같습니다. 자, 시청 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제목 보시는 것처럼 바이러스 침략과 심장 이야기. 네,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심장도 감기에 걸리죠. 근데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감기로 해서 돌아가시는 분 별로 없지 않습니까? 며칠 앓다가 이제 그냥 다 좋아지시는 게 대부분이죠. 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되게 바이러스가 심장을 이렇게 공격하면은 심장도 감기에 걸려서, 그러나 대부분은 그냥 자기도 모르게 이제 지나가기 때문에 보통 이런 걸 갖고 얘기하지는 않죠. 저희가 뭐 순환기내과 닥터나 이런 분들 다 뭐 협심증, 심부전, 부정맥 이런 얘기하지, 뭐 심장에 대한 감기염증 이런 얘기 잘 하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이 얘기를 들고 나온 거는, 근데 가끔 드물게 이 심장에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 굉장히 심하게 앓는 분들이 있어요. 뭐 면역이 저하된 분들이 그럴 수도 있지만, 어떤 경우 굉장히 이해할 수 없는데 정말 심장이 너무너무 나빠지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얘기를 제가 좀 해드릴까 합니다. 이 심장 바이러스도 취향이 있어서, 되게 여러분 뭐 아데노바이러스, 그 감기 바이러스나 이런 경우는 되게 이제 호흡기 쪽을 잘 공략을 하죠. 그래서 콧물도 나고 재채기, 뭐 심할 경우에 이제 폐렴까지 가기도 하지만, 이 또 심장을 좋아하는 바이러스가 있습니다. 콕사키에 바이러스라든지 이런 바이러스들이 특히 이제 심장에 잘 가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심장 근육, 심근, 또 심장을 싸고 있는 막이 있습니다. 이제 심막, 또 혈관 있죠. 대동맥, 뭐 간상동맥 이런 데를 공격하는 심장을 저격하는 바이러스가 이제 따로 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오늘 드릴 이제 심근염 얘기는 한 20년 전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제가 삼성서울병원에서 근무할 때, 이제 병원에 중환자실이 있어요. 근데 대가 일반적인 ICU는 MICU는 이제 내과 중환자실이 있고, 이 심장 관련된 환자만 따로 부는 이제 CCU라고 되어 있습니다. CCU가 있는데, 제가 그쪽에 근무할 때 어떤 젊은 분인데 흉통을 주소로 내원하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심전도도 그렇고 심장 초음파를 이렇게 봤는데, 꼭 심근경색 같은 거죠. 그 혈관이 막히는. 그래서 혈관 조용을 저희가 촬영을 했는데 정상인 거죠. 근데 환자는 점점점 숨이 차고 아파하고, 그래서 심장 초음파를 다시 봤는데, 정말 제가 그 당시 충격적이었던 건 뭐냐면, 심장이 마치 저희 이렇게 차가 이렇게 가다가 그냥 엔진이 쑥 차가 서버리잖아요. 엔진이 꺼지면서. 그런 것처럼 심장이 초음파로 보면 이렇게 뛰는 비팅, 이렇게 막 심장이 박동하는 게 보이는데, 서서히 그냥 이렇게 실시간으로 이렇게 서버리는 거죠. 이렇게. 정말 이렇게 충격적인. 근데 되게 이제 그런 걸 저희가 지금 앞에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이 전격성이라는 말을 씁니다. 영어로는 fulminant인데, 말 그대로 전격적으로 심장이 염증이 확 생기면서 심장이 서버리는 거, 셧다운이 되는 거죠. 차 같으면은 차가 달리다가 서버리면 큰일이죠. 근데 그럴 경우는 그냥 견인차가 와서 끌고 가서 나중에 고치면 되는데, 사람의 심장은 서버리면은 우리 뇌가 한 몇 분만 지나게 되면은 벌써 내사 상태로 가죠. 돌이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만 해도 2005년도니까, 그 당시만 해도 이거는 뭐 그냥 살릴 방법이 없다. 그냥 뭐 어쩔 수 없다. 그냥 뭐 죽는 걸 기다리는 수밖에 없지 않냐. 이런 시절이었거든요. 20년 전이니까. 근데 그 당시에 그 제가 존경하는 그 전은석 교수님 중심으로 해서 팀이 있었는데, 이거는 살릴 수 있다. 마치 차 견인해 주고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이 심장도 심장이 서버리니까요, 대신 돌려주면 된다. 그래서
진짜로 그렇게 저희가 이제 에크모라고 하거든요, 이 기계를. 그 에크모라는 기계로 대신 순환을 시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그 환자분이 이렇게 진짜 가만히 있던 심장이 며칠이 지나고 나니까 다시 조금씩 뛰는 거예요. 거짓말처럼. 그러고 나서는 완전히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이게 기적처럼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정말 이런 걸 기대하면서 저희가 인제 치료를 하게 되는데, 근데 이게 왜 자주 안 나오느냐면, 저도 이런 환자를 몇 번밖에 못 봤거든요. 그만큼 드물게 생기는 거였고, 그 당시만 해도 그런 발생률이 10만 명에 한 10명 이렇게 나올 정도였기 때문에 굉장히 드문 질환입니다. 그래서 에크모라는 기계, 이제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이런 진짜 어마어마한 기계를 사람의 그 혈관에다 꼽아 가지고 대신 돌려주는 거죠. 지금 보시는 그림은 이 환자는 최근에 코로나에 걸려서 급성 심부전, 뭐 호흡 부전이 오면서 이 에크모 기계를 돌려서 살아난 환자를 유튜브에 나오는 거를 제가 이렇게 캡처를 해 갖고 왔습니다. 어 이와 같이 이 바이러스들이, 어떤 바이러스는 괜찮고 어떤 바이러스는 이렇게 확 심장을 망가뜨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바이러스도 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희가 보통 지금 뭐 코로나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 같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니다. 이번 2019년도 저희 인류가 맞닥뜨린 코로나 바이러스는 다 올킬 바이러스였다. 그죠? 급이 다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진짜 일들이 막 하루도 몇 명씩 발생하는 그런 바이러스였는데, 이 정확하게 저희가 이 바이러스 이름은 그 보시는 것처럼 이 사스코브2죠. 이게 이제 급성 호흡 부전을 일으키는 코로나 바이러스 2인데, 뭐 저희가 이제 원래는 2019년도 우한시에서 생겼기 때문에 뭐 우한 바이러스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중국 정부가 이제 그걸 싫어해서 저희가 코비드 19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공식 명칭은 이 사스코브2입니다. 그래서 이 사스코브2 코비드 19이 이 ACE2라는 거를 인지를 해요. 근데 이 ACE2라는 게 제일 많은데 폐에 많죠. 그러니까 폐렴이 생기고, 그 다음에 심장에도 이 AC2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얘를 인지하면서 심장을 공격하는 겁니다. 근데 이번 바이러스는 굉장히 치사율이 높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면 저희 인류가 경험해 보지 못했던 바이러스인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이 속수무책이었다. 그래서 이거를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게, 여러분 잘 아시는 톰 크루즈 주연이었죠. 2005년도에 우주전쟁이라고. 그 당시에 이 줄거리가 뭐였냐면, 외계인들이 쳐들어왔죠. 지구를 공략을 했는데, 지구 방어군이 거의 뭐 방어를 할 수 없는, 처참하게 이제 무너지고, 톰 크루즈가 할 수 있었던 거는 자기 딸을 데리고 도망다니면서 살아남는 거였거든요. 근데 이 영화의 반전이 뭔지 여러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마지막에 이 외계인들이 타고 온 우주선이 저절로 이렇게 추락하는 거죠. 그냥. 그러면서 이 외계인이 그 문을 열고 나와서 이렇게 토하면서 이렇게 죽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무기로 죽인 게 아니라, 얘네들이 왜 죽었냐니까 지구에 있는 바이러스한테 당해서 죽은 거죠. 네. 왜냐면 면역이 없으니까. 우리 지구인들은 면역이 있었는데. 근데 지금 2019년도를 돌이켜 보면 저희가 외계인이었던 거죠. 코비드 19에 대한 방어 시스템이, 저희 면역 시스템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우리 몸이 방어할 수 있는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이제 무방비로 당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에 있어서 이런 팬데믹을 보면, 스페인 독감이 있죠. 1918년도에 그 당시 인구의 한 3분의 1이 사망을 했고,
57년에 아시안 독감이 있었는데 100만이 사망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홍콩 독감이 68년도에 100만. 여러분들 좀 기억하시는 신종플루가 2009년이었고요. 지금 저희가 겪고 있는 이 코비드 19은 이 뭐 스페인 독감이나 아시아 독감 같은 게 57년이면은 한 40년, 60년 됐잖아요. 인류가 과학이 어마어마하게 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700만 이상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초토화가 제가 된 거죠. 지금 보시는 이 3,457만 2,554라는 숫자는 우리나라 통계 2023년 8월 기준으로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코로나 환자 감염, 누적 감염자 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 우리나라 인구를 생각하면 거의 상당수가 한 번은 아마 여러분들 한 번은 걸리지 않았을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그죠? 그래서 저희 통계를 잘 보시면 2021년도보다도 2021년, 2022년도를 잘 보시면 거의 대부분의 저희 국민들은 이때 아마 걸렸지 않았냐. 따지고 보면 지금도 걸리고 계시지만 22년 대부분 22년, 23년에 걸리셨거든요.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벌써 저희가 환자분들이 가끔 오셔서 제가 물어보면 옛날에 이렇게 얘기하세요. 옛날이 아니거든요. 한 1, 2년 되셨단 말이에요. 오래되지 않았다라는 걸 먼저 여러분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래서 이런 롱 코비드 지금 그래서 그런 거를 몇 개월 후에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 그런 걸 제가 이제 롱 코비드 이런 말을 여러분 이제 들으셨을 텐데, 미국의 이런 데이터입니다. 2022년도 미국 시민 성인 한 4만 6천 명을 대상으로 해서 물어본 거죠. 롱 코비드에 걸린 사람을 쭉 봤더니 한 15% 정도 나오고 여자분이 조금 더 많은데, 나이대를 보시면 20대, 30대, 40대, 50대 이렇게 분들이 젊으신 분들, 젊은 연령층에서 롱 코비드를 더 많이 증상을 갖게 된다. 그래서 제가 오늘의 이제 주제가 이제 롱 코비드 쪽으로 넘어가는데, 이 롱 코비드가 그럼 이거 언제까지 가는 걸 얘기하는 거냐? 우리가 지금 이런 팬데믹이 끝났냐?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라는 걸 여러분이 아셨으면 좋겠다. 이제 언제까지? 지금 데이터나 최근 저널에 발표가 나온 걸 보면요. 코로나에 걸리고 나서 몇 개월부터 몇 년까지, 수년 동안 또는 라이프롱, 평생 이 증상들이 가질 수 있다, 나타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면서 또 증상이 사라졌다가 다시 나타났다가 그럴 수 있다. 그래서 최근 몇 주 전에 미국 그 공중파 방송 CNN인가에서 발표한 걸 보면 젊은 층에서 이런 증상들이 많이 나타나더라. 이렇게 방송에서 나온 걸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병원은 마운트 시나이라고 그 미국 뉴욕에 있는 하스피탈인데 굉장히 유명한 병원입니다. 여기 보시면 영어로 되어 있긴 한데 여기가 뭐냐면 그 Center for COVID, Post COVID Care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포스트 코비드, 즉 롱 코비드 클리닉이 운영이 되고 있는 겁니다. 뭐 미국 전역은 아니지만 곳곳의 병원들에서 이런 환자들을 이제 보는 진료 클리닉이 열리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그만큼 환자가 많다라는 거죠. 근데 이 롱 코비드라는 게 여러분들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게 뭔가 이렇게 하나로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죠? 네. 이 심장 관련된 증상에는 뭐 흉통, 또 두근거림, 이게 심장이 벌렁거린다고 그러죠. 두근거림이라든지 이렇게 숨이 차다, 숨이 답답하다, 어지럽다 이런 것들이 심장 관련된 증상일 수가 있습니다. 한번 제가 여기 이제 보시면 도표로 여러분 보시기 쉽게 이게 영어로 돼 있는데 롱 코비드에 나타나는 증상을 이렇게 정리를 한 겁니다. 이게 잘 보시면
대개 80%는 최소한 하나 이상이죠. 그러니까 여러 개가 있는 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 색깔이 이런 색깔로 나온 거는 50% 이상의 환자들이 느낀다라는 건데, 여기 보시면은 피로감이 있죠. 여러분들 근래에 왜 이렇게 피곤하지? 이런 경우가 이제 롱 코비드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요게 보면은 네이처라는 논문에 나온 도표를 제가 가지고 온 건데, 여러분들 네이처는 전 세계적으로 거의 탑에 들어가는 논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두근 피곤하다. 그 다음에 44%는 뭐 머리가 아프다, 집중이 안 된다, 냄새를 맡을 수가 없다, 이런 거 있죠. 꽤 퍼센트가 높죠. 그 다음에 깜빡깜빡한다, 메모리 로스도 있고요. 머리, 그 다음에 잘 안 들린다, 이명도 있고, 얘는 무슨 뜻이냐면 미각이 소실되는, 이런 미각이 대개는 돌아오는 걸로 돼 있지만 또 안 돌아오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여기 이제 심장 관련돼서 이렇게 보면 여기 뭐냐면 내가 가만히 있는데 안정시의 맥박이 팍 빨라진다라는 겁니다. 이게 뭐 여러분들 주로 어떤 거냐면, 환자분들 제가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 보면 이게 집에 와서 저녁에 이렇게 자려고 이렇게 누우면 심장이 그때부터 막 뛴다는 거예요. 원래 저희 인간의 심장은 낮에는 좀 빠르지만 수면 때가 되면 이게 맥이 천천히 느려집니다. 그래서 편안하게 잠잘 수 있게. 근데 이게 자려고 누웠는데 막 벌렁거린단 말이에요. 그럼 잠을 잘 수가 없죠. 또는 자다가 새벽에 막 깨요. 그럼 심장이 막 벌렁벌렁거리고 있어요. 두근두근두근. 이런 증상이 보시면 꽤 있습니다. 11%죠. 네. 그다음에 이게 폴립네아는 무슨 말이냐면 숨이 좀 가빠진다는 겁니다. 하나 이상하게 옛날에 비해서 숨이 막 가쁘다, 이런 거죠. 이런 것도 따지고 보면 사실은 폐라고 할 수 있지만, 심장이 나빠도 그렇게 이렇게 숨이 차지?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흉통도 있고 답답하다, 그죠? 압박감, 막 두근거려요. 나도 모르게 막 두근두근 했다가 안 그랬다가 막 이런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는 것이 이게 롱 코비드 증상들입니다. 그래서 의외로 잘 보시면 10%, 20% 이렇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이제 아까도 보셨지만 젊은 분들이 많잖아요. 이분들이 이제 이런 걸로 해서 뭐 병원에 가셔서 뭐 심전도 찍고 뭐 엑스레이 찍고 하면 아무 이상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고, 또 이걸 갖고 대학병원에 가자니 그렇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주위에 이제 얘기를 하면은, 야, 너 요새 스트레스 많이 받나 보다. 저 정신과 한번 가봐라. 이제 정신과에 가면 이제 공황장애 진단을 정신과 선생님들이 이건 공황장애이신 것 같다, 이렇게 해서 정신과 약물 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안 듣죠. 이 심장에 뭐가 문제가 생긴 거니까. 그렇게 약을 먹어도 계속 증상이 발생하니까 이제 심장내과 의사를 찾아오시는 거죠. 이제 그렇게 돌고 돌고 돌아오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전에 한번 제가 보여드렸던 편인데, 이게 코로나 이전에 2019년 이전이죠. 그 전에는 코로나 어떤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 심장의 근육과 심막, 마이오페리카다티스라고 하는데, 거기에 감염이 되는 율이 지금 뭐 거의 바닥이잖아요. 보시면 10만 명에 한 10명이었습니다. 근데 코로나 이후에 이 미국 데이터 2023년도 미국 논문에 발표된 걸 보면은 10만 명에 150명이니까 이게 한 10명이었는데 한 15배. 그러니까 최소 15배. 어떤 경우에는 이게 1000에서 4000명까지 나온다고 돼 있거든요. 어마어마하게 늘어난 거죠. 근데 사람들은 내가 한 2년 전에 걸렸는데 갑자기 지금 뭐 1년이 지나서 어느 날 막 심장이 두근대는 것이 설마 이거 코로나 때문에 그랬을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거의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거에 대해서 누가 얘기를 하지 않거든요. 롱 코비드 잠깐 제 기억에 1년 전인가? 그때 뭐 롱 코비드라는 게 있다 이렇게 잠깐 나오고 쓱 사라지고 지금 여러분들 주위에 뭐 이런 코로나 얘기하시는 분 거의 없지 않습니까? 요즘 검사도 잘 안 하시고 이렇게 되는데 다 지나갔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그래서 1년 맞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는 2019년, 2022년 아까 보시는 2022년, 2023년에 전 국민이 다 거의 뭐 걸렸다고 봐야 되겠죠. 무증상도 있으니까. 어느 정도 저희는 이미 면역이 생겼다고 봐야죠. 코로나 바이러스, 코비드 19에 대해서. 물론 이제 변이가 자꾸 생기긴 하겠죠. 그렇지만 어느 정도 우리가 이제 면역이 생겼고, 그렇지만 그때 걸렸던 저도 그렇고, 저도 2022년도인가 제가 걸렸는데, 제 가족도 그렇고, 여러분 거의 대부분이 걸렸어요. 그럼 아까 그 롱 코비드가 미국 통계는 한 뭐 15% 이렇게 나오죠? 그건 전 국민을 대상으로 그냥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한 거지만 만약에 여러분의 나이를 20대에서 50대로 제한시키면 그 빈도는 훨씬 올라가겠죠. 그럼 여러분 중에 훨씬 뭐 10명에 3명일 수도 있고 4명일 수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그런 증상이 지금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면요. 그런 두근거림 증상이 왜 그러면은 심장으로 인해서 생길까? 심근염일 수도 있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심장이 이렇게 뛰잖아요. 그죠? 근데 요렇게 보시면 여기 심장이 뛰는 거고요. 여기 뒤쪽에 하얗게 보이는 게 이게 심막입니다. 요 심장 근육은 요 안에 이렇게 열심히 뛰고 있는 애들이죠. 그러면 여기 까만 공간이 보이잖아요. 이게 원래는 보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상처가 나면 진물 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심장도 염증이 생기면 진물이 나요. 이렇게 물이 여기 고인 겁니다. 그러면 심막이 이렇게 염증이 생겨서 딱딱해지고 안에 물은 차고 그럼 심장이 어떻게 되겠어요? 안에서 압박을 받겠죠. 그죠? 그러니까 심장이 제대로 못 펴지는 거죠. 원래는 심장은 쫙 이렇게 펴져야 짤 거 아니에요. 펴지고 짜고. 근데 이게 못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빨리 짜는 수밖에 없죠. 그렇게 막 두근두근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또 우리 심장은 다 이렇게 연결이 돼 있지 않습니까? 자율신경계 시스템하고. 그래서 여러분이 예를 들면 뭐 흥분하면은 막 맥이 빨라지잖아요. 그죠? 네. 열받으면. 그게 자율신경이 연결이 돼 있어서 그렇거든요. 코비드 19 바이러스가 이 자율신경에도 영향을 준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심장에도 영향을 주고 이 자율신경 시스템에도 영향을 주고 하니까 얘도 고장나고 얘도 고장나고 뭐 어떤 게 먼저고 어떤 게 후지 모르지만 그러면 물도 차고 그러면은 심장이 너무 빨리 뛰는 현상이 생기는 거죠. 답답하고 숨이 차고 호흡곤란이 오는 이런 증상이 생긴다는 겁니다. 이게 심낭염이 생기면서 심낭 삼출이 생긴 환자의 심장 초음파라는 겁니다. 근데 이 급성 심낭염은 생긴 지 뭐 예를 들면 바이러스가 들어오고 며칠 안 되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제 급성이니까. 그러면 되게 통증이 옵니다. 이렇게 할 때 이렇게 아프다든지 내가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아프다든지 네. 바늘로 찌르는 듯한 통증이 오고 이런 경우는 되게 양호하게 이제 경과를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진단이 되면 소염 진통제 주고 좀 지나게 되면 대개는 저절로 자연 치유가 되고 좋아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만약에 치료가 안 되고 계속 가면 어떻게 되냐는 거죠. 우리가 이제 그런 걸 만성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이제 문제는 여기서부터인데 이게 만성이 되면 아까는 그냥 아파, 어이구 아파 이렇게 하면 아파 이런 거였지만 이때부터는 이게 서서히 진행이 되면서 심낭이 약간 딱딱해집니다. 잘 못 늘어나죠.
그러면 되게 막 두근거려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공황장애로 오인이 되고 가만히 있는데 아까 막 두근거리는 저녁에 자려고 한다든지 내가 텔레비전을 보려고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얘가 막 나대. 직장에서 이렇게 근무하고 있는데 갑자기 막 툭툭툭툭툭툭 얘가 왜 이렇게 뛰지? 이런 거 있죠. 그러면서 흉부의 압박감이라든지 또 호흡곤란, 그다음에 이렇게 앉았다 일어나면 어지러운 거죠. 이런 것은 저희가 이제 뭐라고 요즘은 또 그 자세형 기립형 빈맥 증후군 뭐 이런 진단명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하고 막 이게 겹치는 거죠. 또 이렇게 심장이 잘 못 늘어나니까 얼굴이 부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얼굴도 막 붓고 뭐 예, 그런 현상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보여드린 물이 찬다든가. 근데 이게 물이 너무너무 점점점 진행이 되면은 이렇게 심장을 눌러버리거든요. 이제 그런 거를 저희가 이제 심장 압전이라고 합니다. 이 심장 압전까지 가면 되게 위험하죠. 혈압도 떨어지고 이제 되게 그렇게 되는 분들은 이제 혈압이 떨어지고 막 이렇게 산소 포화도도 떨어지니까 이제 예, 그 이머전시 룸으로 들어가게 되고 보통 그렇게 되면 물이 이게 한 200cc 될까요? 물이 많이 차면 여러분 심장이 얼마나 많이 차는지 아세요? 1리터 이상 차게 됩니다. 이 정도가 아니라 1리터 넘게 물이 차죠. 그럼 저희가 여기 바늘로 여기를 심장을 이제 찌르면 물이 이렇게 쫙 빠집니다. 그걸 다 받아내면 1리터입니다. 1리터 되게 많죠. 이제 그렇게 되는 분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물이 만약에 그렇게 많이 차면 진단이 쉬워요. 물이 많이 찼네. 그리고 뭐 그럼 물 빼면 되죠. 치료를 하면 되는데 물은 조금밖에 없으면서 한 100cc 밖에 없는데 얘가 이 심장 주머니가 딱딱해져 버리잖아요. 그러면 진단이 잘 안 돼요. 조기 진단이 안 돼요. 그죠? 일반 심장 초음파를 보면 그냥 정상 이렇게 나옵니다. 이상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개의 이런 심장 초음파를 이제 보는 검사를 하게 될 때 이 만성 심낭염, 다른 말로 하면 저희가 이제 교착성 심낭염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거를 진단하려면 조금 검사가 좀 스페셜 테스트를 해야 돼요. 그걸 해야만이 이 사람이 교착성, 이 심낭이 딱딱해졌나 보다라고 초음파로 진단할 수가 있어요. 근데 되게 일반적으로 안 해요, 그 검사를. 그냥 협심증, 판막 뭐 이런 것만 보죠. 왜냐하면 초음파상으로 심낭이 딱딱해지지 안 딱딱해지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봐서 고무를 여러분이 봤는데 얘가 말랑말랑하니 딱딱한지 어떻게 알아요? 모르잖아요. 불어봐야 알죠. 그런 것처럼 심장 초음파도 그에 대한 특별 검사를 해봐야 알아요. 그래서 그만큼 조기 진단이 어렵다. 만약에 조기에 진단이 된다면 약물을 쓰면 돼요. 그러면 많이 좋아지시는데 이게 시간이 점점 흘러서 뭐 10년까지 계속 자기도 모르고 끌고 가잖아요. 그럼 나중에 이게 비가역적 변화를 비가역적으로 돼버려서 정말 이 말랑말랑한 예를 들면 오징어가 완전히 건조 오징어가 돼버리면 그때는 방법이 없다는 거죠. 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보시는 것처럼 여기를 이렇게 열어요. 열고 지금 밑에 보이는 여기 이제 심막이 이렇게 싸고 있거든요. 얘를 제거를 해야 됩니다. 심막을 제거를 해줘야 심장이 뛸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쭉 늘어나는 거죠. 네, 이런 일들이 가끔 이제 있다. 옛날에는 뭐 결핵이 되게 오래돼서 뭐 엑스레이를 찍으면 이렇게 석회가 쫙 심장 주위로 석회가 껴서 정말 철갑을 두른 것처럼 예. 근데 그런 환자들이 이제 진단이 되고 그랬지만 요즘은 그렇게까지 되지 않아도
이게 딱딱해진다라는 걸 저희가 이제 알기 때문에 초음파로 진단을 해서 저런 환자들은 이렇게 제거하는 수술을 흉부외과 이제 선생님들이 하시잖아요. 네, 이런 거를 하셔서 해주면 훨씬 편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무엇보다 이 조기에 진단이 돼야 된다. 그러면 저희가 여기 심낭염에 쓰는 약제가 있습니다. 비싸지도 안 하고 한 3개월 정도 약물 치료하시면 굉장히 많이 좋아지고 편해지고 네,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여러분들도 좀 아셔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많은, 제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젊으신 분들 중에 이런 막 옛날하고 다르게 두근거리고 숨이 차고, 그렇다고 해서 내가 또 협심증은 아닌 것 같고, 그쵸? 뭐 그냥 어디 가서 검사해 보면 심전도 아무 멀쩡하다 그러고 오지 말라고 그러고 이런 분들이 있다면은 이거 꼭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 지금 이제 제가 보여드린 이제 이게 굉장히 길고 긴 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류 역사에 많은 그런 이벤트들이 있었지만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이제 저희는 2019년도에 발생한 어떤 바이러스로 인해서 전 세계가 전 지구적으로 아까 그 우주 전쟁에 마치 외계인과 같은 우리가 그 외계인이 됐던 거거든요. 그때 우리는 살아남았잖아요. 살아남았지만 끝난 게 아니라는 거죠. 계속 어쩌면 몇 년 동안, 몇십 년 동안 그런 후유증을 갖고 살아가야 될 수도 있고, 그게 심장에 만약에 생긴 문제라면 모르고 있으면은 계속 고생을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거라면 약물을 써서 좋아지실 수 있으니까 만약에 이런 증상이 있는 분들이라면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 그리고 방향을 잘 잡아서 잘 가셨으면 좋겠다 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제 뭐 감염내과 선생님이 사실은 더 전문이시죠. 롱 코비드 감염에 대해서 잘 아시고 하지만 저는 심장내과 의사인데 이게 굉장히 이렇게 겹쳐져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딱히 또 누가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협심증? 그러면 당연히 심장내과 의사가 말을 해야 되고, 그렇지 않아요? 무슨 뭐 메르스? 여러분들 메르스 이러면 당연히 감염내과 선생님들이 딱 그렇게 하시지만 지금 코비드 19은 그 저희가 이 팬데믹 때는 감염내과 선생님들께서 호흡기 내과 선생님들께서 또 기타 모든 선생님들이 정말 열심히 하셨고 고생하셨지만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이게 약간 애매해지는 거죠.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증상들은 감염내과에서 우리 쪽은 아닌데, 또 신경과를 가면 신경과에서는 머리 MRI 찍어보고 해봤는데 이상이 없네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심장내과는 또 가보면은 이거 협심증 아닌 것 같아요. 부정맥 아닌 것 같은데요. 홀터 이런 검사해보고 그죠? 아닌 것 같아요. 그럼 이게 약간 우리가 약간 소외돼 버리는 여러분들이 그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정신과로 약간 오해되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지금 오늘 보시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계시면 주위에 이제 그런 것들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치료를 잘 받으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 이제 질문을 좀 받아볼까요? 네. 네, 그 크리스마스 선물님의 이제 질문 내용은 그쵸. 이 유행병이 되는 바이러스들은 왜냐면 우리가 그 대개 전파가
호흡을 하면서 전파되거든요. 이 공기 중에 비말이나 이런 걸 통해서. 그래서 호흡기를 통해서 들어가고, 그런 친구들이 얘네가 들어간 다음에 그 다음에 심장으로도 같이 가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호흡기 전파 쉬워서 그렇습니다. 근데 뭐 예를 들면 뭐 피부로 만져서 접촉되는 그런 것들도 있지 않습니까? 뭐 매독이나 이런 거는 이기나 이런 경우에는 이 피부에도 생기기 때문에 그게 묻어 나가기도 하고 그렇죠. 네. 또는 뭐 그 유행성 출혈열 이런 것도 바이러스, 한탄 바이러스 이런 것들은 이제 물려서 되기도 하고 그렇죠. 근데 대부분은 유행이 되는 바이러스들은 대부분 호흡기 질환인 것 같습니다. 그 롱코비드에 걸리는 유전적 소인이라는 게 사실은 뭐 이렇게 제가 알기로는 딱 밝혀진 건 없습니다. 근데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젊은 사람들이 왜 이렇게 롱코비드가 많으냐라고 했을 때 저희가 이제 롱코비드가 생기는 기전을 설명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첫째는 바이러스가 처음에 걸린 다음에 그 바이러스가 남아 있어서 그렇다라는 것도 있지만 제가 볼 때 그것보다는 이 우리 몸의 자가 면역 시스템이 작동하는 거죠. 그래서 이 인터루킨 6나 이런 사이토카인이라고 그러는데요. 그런 사이토카인 같은 우리 몸이 그걸 기억을 하는 거죠. 그래서 계속 나를 공격하는 겁니다. 그런 애들이 이제 심장을 계속 공격하게 되니까 이게 만성이 되는 거죠. 폐섬유화도 이제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그 아까 롱코비드에 나온 거 보면은 폐섬유화가 돼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알게 모르게. 그래서 폐섬유증이 오시는 분들은 이게 나중에 이제 결국은 이 폐가 망가지잖아요. 폐가 망가지게 되면 이 호흡 곤란도 오지만 그 망가진 폐에 다른 이 폐렴, 박테리아나 이런 거에 의한 폐렴이 잘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 나중에 그 폐렴 백신이나 이런 거를 접종을 하셔야겠죠, 미리. 그리고 뭐 독감 백신이나 이런 것들을 맞아 주셔야 되는 거죠. 예. 그리고 이 폐섬유화가 진행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요. 그거는 사실은 모르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전격성 심근염처럼 어떤 사람은 되고 어떤 사람은 안 되고 또 어떤 사람은 걸렸다가 완전히 100% 돌아오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망가진 채로 살아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너무 안타깝지만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정경화님, 네. 50세이신데 그 심장 부근이 약 통증이 있으면서 쿵쾅거리고 어지럽고 주저앉게 되신다고 그러잖아요. 이것도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어쩌면 코로나 후유증일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은 부정맥이 있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그죠? 부정맥이 실제로 부정맥이 생기면 어떤 부정맥은 너무 이렇게 맥이 빨라지면요. 어지럽고 혈압도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부정맥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럼 이거는 운동 식생활로 하실 게 아니라 가셔서 검사를 하셔야 되는 거죠. 외국이시라 딱 그러네요. 그래서 이제 홀터라고 해서 저희가 연속형 심전도 검사를 해서 그게 부정맥 때문인지 일단 배제를 하셔야 되는 거고, 둘째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혹시나 이런 코로나에 의한 뭐 후유증이 아닌지 심장 초음파를 보셔야 되겠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아까 말씀드린 이 자율신경 시스템이 고장난 분들도 있습니다. 그때 또 저희가 검사하는 게 있거든요. 자율신경 검사 이런 거. 그래서 그런 거를 한번 검사를 해보셔야 되는데, 네. 그렇습니다. 김민님 같은 경우에, 네. 아버님께서, 그죠. 전격성 심근염이셨고, 이식하셨네요.
이제 심장 근데 저렇게 해서 안 돌아오시게 되면은 그 아까 에크모로 잠시 하다가 이제 이식을 하시게 되거든요. 제가 이제 심장 이식하시게 되면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근데 이게 원인에 따라서 심근염이 또 생길 거냐? 이렇게 조금 다른 문제이긴 한데 어 뭐 그렇다고 해서 일반인보다 높다고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소아들은 코로나 치명률이 낮다고 들었다. 아무래도 이 건강한 성인에 비해서 취약하지 않겠습니까? 고령의 환자분들, 또 소아들은 아무래도 그런 병에 대한 버틸 수 있는 그런 면역 능력이라든지 체력이라든지 이런 게 약하기 때문에 어 치명률이 낮다고요? 근데 그거는 그 제가 알기로는 저도 정확하게 이유는 알 수는 없는데 오히려 소아들이 이렇게 이 약하게 지나간다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그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 있잖아요. 그 사이토카인 스톰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게 아주 약하기 때문에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 결국 문제는 그 바이러스는 원래 한 일주일 정도 지나면은 없어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왜 되느냐면 그 바이러스는 앓고 지나갔는데 그다음에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이 공격을 하면서 이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결국은. 그러니까 아이들은 어 이 면역 시스템이 그렇게 성인보다 세지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스무스하게 지나가는 마치 그 A형 간염 있잖아요. 그 A형 간염이 아이들은 그냥 스무스하게 마치 감기처럼 지나가요. 근데 성인이 돼서 A형 간염에 걸리면 굉장히 심하게 앓습니다. 그런 것과 아마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아이리스 님이 이제 40대시잖아요. 그 제가 한 얘기랑 비슷하죠. 숨이 잘 안 쉬어지고 막 두근거리는데 누우면 더 그래요. 이것이 그런 심낭염의 원인, 심낭염이 원인이실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박동성 이명이라고 그러잖아요. 아까 거기 보시면 코비드, 롱 코비드 증후군에 이 이명이 있습니다. 근데 왠데 박동성 이명은 뭐냐면 저희가 이제 여기 고막이 있잖아요. 그 고막의 근처로 해서 이 혈관이 지나가거든요. 근데 그게 이게 유독 막 비팅을 하니까 이게 들리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 이거는 일단 심장 관련돼서 검사를 해 보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뭐 심장 초음파 검사라든지 또 부정맥이 있는지를 검사를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송이 엄마님, 되게 진짜 많이 보시나 봐요. 네. 음, 현재 저희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는 제가 알기로는 이제 엔데믹으로 됐고요. 어, 저희가 이제 면역 시스템이 갖춰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치사율도 낮아지고, 어, 저희가 이제 대비가 돼 있는 거죠. 근데 그러다 보면 이 그 바이러스의 진화론적인 측면에서 이제 바이러스는 자기가 살아갈 길 찾아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숙주가 죽으면 안 되잖아요. 숙주가 살아 있어야 내가 살아가기 좋으니까 지금 감기 바이러스처럼 얘네들이 약간 감기 바이러스처럼 돼버린 거죠. 전파력은 높아지면서 대신에 숙주는 죽지 않고 이런 식으로 이제 바뀌면서 얘네가 진화한다고 이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지구에 살고 있는 이런 바이러스들이 진화한 것처럼 지금 바이러스도 진화했다. 근데 모르죠. 뭐 롱코비드가 줄지 안 줄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두고 봐야 하지 않을까요? 근데 어쨌든 얘네들도 음,
똑같은 만약에 사스코브2라면 그런 계열이라면 얘네들이 AC 심장에 있는 AC2나 이런 게 똑같이 갖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문제가 계속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 그리고 뭐 감염학자들 얘기는 또 분명히 변종이 나타나서 또 우리를 괴롭힐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서 예측하기는 쉽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민님 질문은 네, 이거는 제가 대답드리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네,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네, 질문이 없으시면은 오늘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네.